제목 난생 처음 화장한 날. 소희는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오늘은 회사 면접 날이었다. 27년 평생 화장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오늘은 작은 전쟁 같은 날이었다. 평소 거울 앞에서 스킨 로션만 대충 바르고 나가는 그녀였지만 면접을 위해선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며칠 전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산 비비크림, 립스틱, 아이라이너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유튜브 영상을 띄워두고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얼굴에 바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건가? 비비크림을 손에 덜어내다가 너무 많이 짜버려서 얼굴이 온통 하얗게 뒤덮였다. 소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이건 거의 유령이잖아. 당황스러운 손길로 물티슈를 집어 얼굴을 닦아내며 다시 도전했다. 아이라이너는 더 큰 도전이었다.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대칭이라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녀는 다시 몇 번이고 지우고 그렸다. 어느새 손가락과 휴지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웃음이 터졌다. 화장을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랐을 때 소희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분명 어색했지만 낯설면서도 새롭게 느껴지는 자신이 있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면접관이 화장 실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소희는 마음을 다잡고 옷을 갈아입었다. 지하철 안에서도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방 속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왠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면접장에 도착해서 긴장된 마음으로 대기하다 보니 그녀의 어색한 화장은 점점 잊혀졌다. 면접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면접관이 갑자기 말했다. 소희 씨, 첫인상이 참 밝고 활기차 보이네요. 혹시 화장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그 순간 소희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면접을 위해 특별히 시도해봤습니다. 면접관들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면접이 끝난 후 소희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엔 조금 더 연습해봐야겠어. 그래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 그녀는 낯선 경험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듯했다. 난생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떨림과 설렘이 그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서툴러도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소희는 익숙하지 않은 화장을 처음 시도하면서 실수를 반복하고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처음 해보는 도전이 주는 설렘과 의미입니다. 제목 소중한 하루. 영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부엌에서는 프라이팬 소리가 요란했고 식탁 위에는 도시락통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기 위해 서두르며도 그녀는
남편의 도시락까지 손수 준비했다. 민지야, 준호야, 얼른 일어나. 학교 늦겠다. 잠결에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를 보며 영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지를 살짝 흔들며 말했다. 우리 민지, 오늘도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빨리 일어나자. 민지가 눈을 비비며 억지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웃음을 지었다. 이런 아침 풍경이 매일 반복됐지만 그녀에게는 지칠 틈도 없었다. 출근 준비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식탁에서 김밥을 마저 싸던 영희는 남편이 오늘은 회식이 있으니 저녁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다. 짧은 순간에도 남편이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세 고개를 저으며 다시 김밥에 집중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영희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동료가 건넨 한마디는 더욱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영희 씨,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힘들겠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에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일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무척 고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은 위로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가 문 앞으로 달려왔다. 손에는 공책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감사일기를 썼는데 엄마 이야기를 썼어. 영희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물었다. 감사일기? 엄마 이야기를 썼다고? 왜? 민지는 공책을 활짝 펴더니 자신이 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은 아침에 엄마가 김밥을 싸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엄마는 늘 바쁘신데도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다. 나는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민지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회사와 집안일에 치여 살아가는 자신이 민지에게 이렇게도 큰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동안 적을 새도 없이 바빴던 다이어리 속 빈 페이지를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사의 순간들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아침에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에 간 것, 동료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 민지의 감사일기. 오늘은 정말 감사한 하루였다. 글을 쓰면서 영희는 하루 동안 자신이 받은 소소한 행복들을 되짚어 보았다. 힘들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대신 따뜻한 순간들이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무리 바쁘고 지친 하루라 해도 감사할 일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감사해야 할 순간들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우리의 하루는 더없이 소중한 하루로 변한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